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설정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하죠? 차트 작업할 때 제일 순서가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범위를 지정하는데 어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고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혼동되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요렇게 여기다 테두리 선을 좀 볼게요. 요렇게 범위를 잡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아까는 드래그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클릭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클릭 드래그 했으면 여기도 이렇게 두 줄,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가야지 한 줄. 그럼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블럭이 다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통으로 두 줄이고 여기는 각각 한 줄이에요. 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시기에 여기 보시면 여기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할 때도 안 돼요.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차트는 그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클릭을 하고 클릭 뭐 드래그 그럼 여기도 여기 틀렸죠? 여기인데 틀렸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여기가 두 개씩 한꺼번에 들어가도 되죠?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래도 그 원칙만 블럭을 설정하는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여기에는 키토 제거해서 나온 것만 갖고 하래요. 그리고 비율 개수 비율이죠. 그러니까 하나 키토 거 키키리스 18 여기는 카토블랙 10 칙칙초크 12 이렇게 블럭을 잡든지 클릭 이렇게 하든지 뭔가가 통일돼서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원형 3차원 원형 그럼 이제 모양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이동을 해야 되겠죠? 차트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4작업 그럼 이제 제4작업 시트를 3작업 시트 오른쪽으로 끌고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옆으로 쭉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했더니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보기 좋죠.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 모양새는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10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차트 종류, 데이터 범위, 위치까지 1, 2, 3번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차트 디자인이에요.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두 번째 거 선택해 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면 이 범위라는 게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형 차트 안에 비율이 보입니다. 비율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스타일은 하나에 8개씩 보니까 한 줄에 10번째 거 클릭하시면 약간 입체적인 3차원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야 뭐 두 번째 거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거 하면 되고 몇 번째 거 하라 그러면 몇 번째 거 하면 되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뭐 글꼴을 못 넣으니까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글꼴 도둠이라고 쓰셔도 되고 도둠을 찾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에 가서 질감 편집지는 차트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면 질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물방울처럼 보이는 거라든지 뭐 물고기 화석이라든지 초록대기 대리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꽃무늬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분홍 박엽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색상이나 그림을 보고 알 수가 있지만 뭐 편지지 그러면 편지지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럼 항상 시험에 편지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편지지를 클릭하면 되는데 편지지도 나왔다가 뭐도 나왔다가 달라요. 그리고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나오니까 이게 지금 편지지가 무슨 색상인지 우리는 지금 현재 컬러였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혼동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마우스 갖다 대보면 어느 용지인지 질감이 뜨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항목을 찾아보셔야죠. 아주 옛날 버전에서는 여기 글자가 써 있었어요. 얘가 예를 들어 편지지다 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 있었어요, 밑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바로 클릭을 했었는데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부터는 갖다 대야 무슨 메시지가 뜨더라 이거죠. 이런 게 조금은 이제 불편해진 건 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가서 글꼴은 동일한 도둠이고요. 기본적으로 굵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고 크기만 20. 그리고 채우기는 서식에 가서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우리는 테두리선이라고 하는데 테두리선은 자동 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찍혀 있고 이제 글자는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쓰셔야죠. 이게 띄어쓰기가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키토 제과, 제품, 내용물, 개수, 비율. 띄어쓰기가 명확하게 딱딱 떨어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령껏 보시면 살짝 벌어져 있구나 그러면 거기가 띄어쓰기구나. 이거 하셔야 돼요. 이제 6번까지가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하고 전체, 그다음에 차트 제목에 대한 글꼴을 각각 이제 꾸며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그 서식, 범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그 7번째 서식이 양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그 이중축 혼합형 그릴 때도 서식에 가서 뭐 어떤 거는 보조축으로 보내고 어떤 건 꺾은 선으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축을 뭐 0으로 보이지 않고 빼기가 되게끔 그래서 회계로 바꿔서 화폐 단위는 보이지 않게끔 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게 있잖아요. 7번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첫째 조각의 각을 50도로 지정하고 뭐 조각을 분리하고 뭐 그 다음에 백분율, 값, 이름 이걸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첫째 조각을 50도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아무 색깔이나 더블 클릭하시면 2007로 하시는 분은 컨트롤 1번 누르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아니면 클릭하고 나서 상단에 서식을 누르시면 되죠. 이게 컨트롤 1번이고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메시지니까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50도 회전이라고 썼으니까 50도 회전 쓰면 얘가 이렇게 회전되게 나타나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됐다라는 얘기죠. 50도 방향. 그게 예를 들어서 파란 거를 선택하던 빨간 거를 선택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50도 회전한다. 네.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이죠. 파란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고 최초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는 거죠. 처음부터
밖으로 잡아 당기면 다 분리가 되고요. 이 파란 거를 클릭한 후에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조각만 선택된 거 보여요. 이때 살짝 밖으로 빼내면 분리된 게 보입니다. 너무 많이 분리시키지 마시고요. 적당히 조금만 분리시켜도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여기 30%, 45%라고 보이는 영역 있죠? 여기 백분율 보이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회전 조각을 50도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두셨다가 여기는 백분율을 클릭하면 또 레이블 옵션으로 바뀌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007 같으면 이걸 일일이 뭐 닫기를 눌렀다가 또 가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죠. 2010이 편리하다는 건 그건데, 일단은 이거예요. 백분율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목 이름 체크하고요, 값 체크하고요, 백분율 체크했어요. 그렇죠? 지시선을 표시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시선을 표시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지시선은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맞는 거냐 확인해 봐야 돼요. 이 값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칙칙초크 12, 30%가 우리는 컴마로 구분을 해놨죠? 근데 우리 문제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줄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클릭해서 줄바꿈을 하셔야 여기도 줄이 바뀐다.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예, 이게 10번째 뭐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오 이거거든. 그러니까 항목 이름 값 백분율, 처음에 백분율은 나왔었는데 항목 이름하고 값을 넣어주라고 해서 넣었고요. 기본은 쉼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옆으로 열거하듯이. 근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10번째가 틀리는 거죠. 10번째. 요거를 정확하게 줄바꿈으로 바꿔주셔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디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안쪽 끝에 있어요? 바깥쪽 끝에 있어요? 바깥쪽 끝에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깥쪽 끝에. 이렇게. 바깥쪽 끝에라는 건 이거죠. 원형 그래프 밖으로 나가는 거고, 안쪽 끝에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그래프 안에 끝에 있는 거고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대략 봐도 가운데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 레이블, 라벨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지금 차트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시선을 표시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저 밖으로 나갈 때 지시선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시선을 빼면 어떻게 되죠? 지시선을 빼면 안 나타나요. 지시선을 선택하니까 길게, 얘가 어느 종류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바깥쪽 끝에 그러면 요 밖으로 나갔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게 밖으로 더 벗어났어, 이만큼 이렇게. 그럼 지시선이 생긴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낸 적은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안쪽인지 뭐 가운데인지, 이렇게 가운데인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7번은 해결이 됐어요. 7번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범례가 어디 있습니까? 범례. 키키디스, 가토블랙, 칙칙초크가 범례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범례는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원래 범례가 위치가 어디였어요? 범례 위치가 오른쪽이었거든요? 범례가 보통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테이블, 레이아웃 두 번째 거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얘가 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올려놨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고요. 이상이 없는 거고. 그거는 8번의 법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뭐 굳이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법례 박스가 둘려져 있거나 그것도 아니죠. 예,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죠. 여기 도형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삽입, 도형, 설명선에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밑에서 처음부터 두 번째 거 설명선. 그래서 대략 그리세요. 이렇게 글씨 쓰고요. 글씨 쓰고요.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셔야 되고, 박스의 크기도 대략 보시고,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화살표 위치를 잘 당겨 놓으셔야 돼요. 예, 요 화살표 위치가 대략 어디를 가리키는지, 예, 보시고, 그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고, 방향이 틀려도 안 되죠? 그렇죠? 방향이 틀려도 안 돼요. 얘는 아래쪽에서 왼쪽을 가리키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상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인기 제품에 대한 글자체, 글자 색깔은 아무리 흑백 문제지를 보더라도 허옇게 바탕이 되어 있고 거무틱틱한 글자로 들어갔으니까 대략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나 글꼴의 형태는 우리가 육안으로 하기에는 참 힘들어요. 네. 이게 지금 글꼴 크기가 11포인트는 아니, 11포인트죠? 11포인트 맞죠, 여기? 더 커져라 하면 더 커지는데, 굳이 이걸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글꼴의 크기는. 어디가 좀 불편해 보이세요? 그건 아닌데,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도둠이었잖아요. 그렇죠, 도둠이요. 도둠으로 바꿔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아, 여기에 있는 건 맑은 고딕으로 나와서, 근데 차트에 있는 영역, 차트 영역이고 얘는 별도로 도형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차트 영역은 아니에요, 얘는요. 예. 우리가 이 차트 안에는 차트 영역 안에 차트가 보이고 각 차트 안에 계열들이 보이고 그 계열의 어떤 값을 보여주는 레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 보이고 법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차트 구성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도형을 하나 그려 넣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트 영역에 포함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얘를 도둠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도둠으로 하시던 뭐로 하시던. 근데 굳이 다른 글꼴로 할 필요는 없겠죠? 뭐 롯데마트 이런 거는. 굳이 다른 글꼴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 글꼴 두셔도 되고 다 도둠으로 했으니까 도둠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지정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굳이 그 외에는 손을 안 대셔도 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서는 하라는 거 하는 거 외에 다른 거를 건들면 감점 처리가 돼요. 또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ITQ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하면 감점이고 그렇지 않은 건 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할 것도 많은데 굳이 막 이것저것 하면 시간이 좀 낭비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 번째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대략 특히 이거였죠. 아까 레이블 값이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7번 서식 지정에서 항목 이름 값 100분위를 표시하라는 거 있지만 위치 말은 없었잖아요. 위치 지정은요. 그러니까 열 번째 지시사항에 의해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마우스로 아까 이렇게 있었던 애를 대략 마우스로 이렇게 중간에 끌고 오면
돼요. 상관없어요. 굳이 이거를 뭐 가운데 이렇게 안 해도, 가운데 굳이 안 해도 알아서 가운데로 오는 게 아니라 대략 끌고 왔잖아요. 가운데쯤에. 그러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디 가운데 하라고 써있냐고. 가운데쯤 대략 갖다 놓으면 됐지.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 맞는 말이거든. 요런 이제 3차원 형태가 한 1년에 12번 정기시험 중에 한 2번 정도는 나옵니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중축 혼합형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럼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3번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문제 3번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문제 3번은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니까 항목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나열되어 있는데 컴마로 옆으로 나열되어 있네요. 옆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 바깥쪽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럼 뭐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문제로 가서 보죠. 제 1작업에 가서 유진 렌트카 소형, 중형 거 대형 빼고, 그러니까 모델명이 레이 소나타 i30 KO 컨트롤 키 눌러서 아반떼 로체. 그 다음에 대여 수입 이쪽이죠? 대여 수입. 마찬가지로 대여 수입 하나, 둘, 셋, 넷. 한 줄 건너뛰고 하나, 둘. 범위를 정확히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지의 소형, 중형에 대한 대여 수입에 대한 내용만 갖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원형 3차원을 클릭하면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일단 차트의 범위는 정확히 잡았다. 예. 차트 종류 3차원 원형. 이 데이터 범위 제1작업에 있는 내용 3번 위치는 차트 이동을 해서 제4작업 확인. 그리고 제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요것이 1번, 2번, 3번에 대한 이제 처리한 내용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볼게요. 레이아웃 두 번째 거를 선택하래요. 차트 지금 레이아웃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하겠죠? 그럼 두 번째 레이아웃은 이 범례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야죠? 문제지가 범례가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위에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면 범례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례를 선택해서 그럼 아래로 내려가요. 범례를 더블 클릭해서 그 서식 대화 상단에서 방향을 조정하셔도 되고, 2007은 그게 안 되니까는 컨트롤 1번 누르거나, 서식 버튼을 누르거나 범례에서 하셔야 되고, 더블 클릭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타일 26번째. 8, 16, 24, 25, 26. 이거네, 뭐. 26.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해서는 글꼴이 도둠 11.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채우기 질감에 가서는 또 신문용지가 어디 있어? 재생지 이건 그 흰색 다리 여기네. 신문용지가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클릭하고 도둠 맞고요. 굵게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으로 칠하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자동 그러면 테두리 선이 생기고 이때 2018년 8월 유진 렌트카 소형 중형 대여 수입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마지막 엔터를 한번 누르게 되거든요. 엔터 누르면 이렇게 빈줄이 들어갑니다. 빈줄만 빼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닐 테고요. 7번을 한번 볼게요. 이 피자 조각 쪼개듯이 가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회전각을 얼마로? 300을 주래요. 300. 많이도 회전됐네. 많이도 회전됐어. 그 다음에 K 5번째죠.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살짝 밖으로 빼내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더블 클릭해서 뭐뭐를 하래요? 항목 이름하고 백분율은 빼고 값으로 바꾸래요. 항목 이름하고 값을 표시하래요. 백분율은 집어넣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분율은 빼줘야 돼요. 처음에 기본값이 백분율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빼래요. 그리고 가운데 아니고 안쪽 끝에? 안쪽 끝이 되는 거죠? 안쪽 끝에. 그리고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사각형 설명선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리키면 되고요. 최대 대여 수입 똑같이 글자색 깜장으로 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고 그럼 뭐 비슷하게 나오지 뭐. 네. 교재 112쪽에 보시면 이제 차트 네 번째 문항인데요. 네 번째 문항 문제를 한번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차피 뭐 왼쪽 오른쪽 주축 보조축이 있고 막대 그래프 보이고 꺾은선 그래프 보이고 차트 유형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는 두 줄짜리를 범례를 한 줄로 바꾸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종로구 및 중구 지점이에요. 종로구, 중구.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이 마포구 빼고 중구, 종로구, 중구 이렇게. 그러니까 마포구 3개 빼야 되겠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여기에 따른 토요일 평일 평균, 일주 평균이니까 한꺼번에 드래그 또 드래그. 그래서 이중 묶음세로 막대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얘 체크하고 얘 지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냥 여기다가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서 드래그 하세요. 그냥 쓰시면 돼. 여기 갔다가 얘 지웠다가 다시 쓰려면 시간이 1초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1초라도 단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뭔가 1초라도 단축하는 연습을 하시면 다른 곳에서 1초가 단축돼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초시계로 쟀었어요. 데이터 입력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초시계로 재고
그 다음에 차트 문제 시작해서 몇 초,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 개별적으로 몇 분 몇 초 걸리는지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 핸드폰에 있는 타이머 놓고, 그래서 5분 걸렸다. 처음에 한 20분 걸렸는데 그 다음에 10분 걸리고 5분 걸리고 3분 걸리고 더 이상은 안 빨라지더라. 그러면 빨리 했을 때 3, 4분. 그럼 이제 그거를 시간을 딱딱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60분 중에서 50분이 걸리는지 40분이 걸리는지 30분이 걸리는지 그런 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어차피 A등급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빨리 하고 쉬어야지. 중간에 못 나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다른 시험은 50%가 지나고 나면 퇴실해도 되는데요. ITQ 시험은 퇴실을 못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하면 폭통이 심해요 라고 하면 사고 날까봐 대신에 다 못하시는 경우라면 포기하고 나가시는 경우에 다시 못 들어와요 라고 네 그럴게요 하고 나가면 돼요. 급한 일 있으면 그렇게 나가야지 뭐. 안 그러면 뭐 저도 시험 보러 가면 그냥 엎드려 있어요. 다 풀고 나면. 자, 확인 누르면 만들어졌고요. 이때 위치만 제 3작업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번, 2번, 3번 해결됐고요. 4번 레이아웃 3번 클릭하고 레이아웃 3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몇 번? 11번째 11번째 푸른색으로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굴림을 도둠 굴림 이런 걸 많이 하라 그래요. 보기는 안 좋아 글꼴이. 근데 뭐 시험에서 굴림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고. 11포인트 질감 양피지가 이건가요? 이건가? 양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양피지. 그래 그림 영역 클릭하고 얘는 흰색. 제목은 따로 클릭해서 굴림 굵고 20 그리고 흰색으로 칠하고 윤곽선은 자동.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 썼고요. 일주 평균 계열의 차트 종류를 일주 평균이 어디죠? 끝에 있는 거네요. 세 번째 그렇죠? 이에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보내고 다시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 컨트롤 1번을 하시든지 보조축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 우체국 토요일이 어디 있어요? 토요일 왼쪽에 여기 있다. 오른쪽에 있는 클릭 다시 클릭. 그리고 사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셔도 되는데 레이블 추가는 무조건 바깥쪽 끝으로 가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혹시나 안쪽 이렇게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레이아웃 범례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안쪽 끝에 가운데 이거를 지정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바깥쪽 끝으로 갈 거라면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레이블 추가만 눌러도 바깥쪽으로 갑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눈금선 더블 클릭해서 스타일을 뭐로 한다고요? 사각 점선. 그 다음에 축은 어떻게 하래요? 왼쪽 기본축 0명에서 5,000, 25,000 이상 없고 오른쪽은 0명에서부터 25,000 5,000 단위로. 얘는 뭐 축은 건들 거 없죠. 그렇죠? 축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죠. 축 제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축 제목에 가서 뭐 세로 제목 해갖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제목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 이렇게 클릭해서 제목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제목이 설정돼요. 예. 항상 시험 패턴이 그렇다라는 거지. 지금 공부하셨던 패턴이. 예. 그리고 이제 도형,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별미 전수막에 예,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인가요?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고 측정 시간 07에서 빼기 21시. 요거에 이렇게만 넣어주면 뭐 얘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의 크기가 이 시청각 3번 줄구 가운데 있어요. 왼쪽도 살짝 좀 떨어져 있고요. 얘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건 감점이에요. 대략 위치는 맞춰야지. 얘가 이렇게 눈금선을 가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감점 처리가 되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요런 차.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안 해봐서 하다 보면 쉬워져요. 아, 폼열을 안 했네? 아이, 맞아. 사람이 이렇게 촐싹거리면 안 된다니까. 자, 폼열은 어디 간다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 그런데 이렇게 축서식이 떨어져 있을 때는, 축서식이라는 서식 대화 상대가 있을 때는 데이터 선택이 안 돼요. 얘를 꼭 닫아 주셔야 데이터 선택이 됩니다. 밑에 범위를 클릭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데이터 선택만 클릭하시면 되고, 요거 얘를 편집 눌러서 직접 평일 평균, 얘도 편집 눌러서 셀을 클릭했는데 얘도 일주 평균 직접 써주시면 그럼 뭐 이상 없이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1, 2, 3, 4 시트가 왼쪽 순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틀어지면 큰일 나요. 이게 틀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꼭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